안녕하세요. 저희 대담한 투자 정보가 어느덧 3회차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전기차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2차전지 담당이신 한상원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제 전기차, 특히 테슬라 같은 게 워낙에 많이 나고 LG와 삼성, SK 같은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좀 여러 개 좀 할까 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데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모든 종목들을 다 나열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핵심 종목들, 그리고 핵심 소재들 위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3개 배터리 회사가 있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쟁사라고 보면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정도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차전지 소재라고 하면 핵심 소재를 보통 4개를 이야기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4개로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국내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포스모 신소재, LNF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음극재는 앞서서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포스코케미칼은 같이 한다는 거죠. 음극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극재 사업을 진출한 케이스가 해당이 되고요. 분리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업체지만 자회사인 SKIET를 통해서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기업이 구 파낙스이텍, 현재는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드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전해액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솔브레인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는 엔캠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소재들 중에서는 저희가 보통 음극 집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박 업체들이죠. 네, 동박 업체들 중에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SKC, 일진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같은 업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첨가제 업체들 중에서는 천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정도의 종목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보니까 굉장히 종목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것도 있고 안 들어보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떠세요? 이 중에서도 혹시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만한 종목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잘할 만한 것들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지는 상황, 즉 이제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선별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굉장히 다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구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시장은 결국 완성차 판매, 즉 연간 글로벌 1억 대 판매되는 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채 3%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궁극적으로 100%까지 간다라고 보면 여전히 성장의 여력은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2차전지 업종을 좋아하는 것도 이 성장성에 있다라고 보면 시장 성장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매출을 크게 늘어가는 업체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소재 업체와 셀 업체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2차전지 업종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소재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 주가 수익률도 좋았는데 그렇죠. 지금부터는 셀 업체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팔면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LG화학은 2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삼성 SDI가 내년부터 흑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혹은 23년부터 흑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셀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팔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탑라인을 증설하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굉장히 가속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상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2차전지 소재 업종들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쌉니다. 그게 약간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사인 중국 CATL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LG화학이 CATL보다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TL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LG화학의 전체 시가총액이 CATL의 시가총액보다 낮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석유화학 사업 가치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LG화학의 시총이 CAT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소재 업체들보다는 대형주인 셀업체들 위주로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글로벌 탑티어 업체인 LG화학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영광이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보면 전기차 시장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글로벌 생태계 소비가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예.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예. 전기차도 결국 신차 판매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부정적 그렇죠. 영향을 피해갈 예. 수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구조적인 성장세가 꺾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훨씬 커졌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규제라든가 보조금이 오히려 조금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부진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예. 다시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이미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안 좋은 꺾인 거는 이슈였지만 그렇죠.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결국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미래의 상황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원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를 발표가 또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이 핫하더라고요. 아무리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선두그룹인 테슬라가 거기서 뭐를 발표할지 사실 시장 예상을 하고 있죠. 또 예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광이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좀 예상해 줄 수 있으세요? 사실 테슬라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치. 테슬라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원하는 건 결국 굉장히 싼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팔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예.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필수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경제성도 확보되고 상품성도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테슬라는 결국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우리는 이런 배터리를 가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할 거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통 킬로와트당 100달러가 되면 전기차랑 내연기관의 가격 측면에서 동일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로 개선되는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이제 장수명의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 직접 만들겠다. 네, 요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 뭐 번식 공정을 한다, 단결정 양극재를 쓴다, 아니면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안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 거기 뒤에 이제 검은 배경에 흰색 이제 실 같은 게 조금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거를 보고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예측하는 분들이 게 이게 나노와이어라는 기술을 적용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관심이 있고,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만큼 관심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파생됐던 질문이 있는데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에다가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일단은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자체 생산하게 된다면은 과연 테슬라 납품하고 있는 대표적 업체가 파나소닉이죠. 네, 파나소닉, 그다음 중국에 뭐 CATL도 있고 LG화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좀 우려하는 시장이 많던데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한국 2차 전지 업종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예.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 맞아요.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협보다는 기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고 기회로요?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게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예. 저희가 언뜻 느끼기에도 그럼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면서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되기에. 근데 잘 보시면 전기차가 상품성을 갖추려면 사실 배터리 가격은 낮췄어야 되고요. 그거는 현재 이미 모든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개선이라고 대변되는 성능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모든 게 로드맵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로드맵 상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런 발표를 하면. 그 외에 이제 제가 아마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재화 문제겠죠. 그렇죠. 테슬라가 그 예. 배터리를 직접 만들게 됐을 때 글로벌 최대 고객인 테슬라라는 수요처를 잃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건 테라팩토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테라와트 정도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는 건데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3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판매를 예상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예상되는 게 900기가에서 1테라와트입니다. 글로벌 전체 수요가요. 2025년 글로벌 전체 수요만큼의 공장을 테슬라가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죠. 큰 규모인데.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내가 배터리를 외부에 판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단기에 하는 건 아닐 거고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 있을 거다. 그래서 10에서 20년 혹은 30년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네바다 공장이 실제로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합작해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가 6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이 한 35기가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한 50기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역으로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1테라와트짜리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돈은 최소한 70조, 맥시멈 200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단독으로 그 돈을 투자하면서 배터리 공장을 지을 거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저희가 다 박수치고 있고 테슬라가 위대한 기업인 건 저도 인정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한 20% 정도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판매량 혹은 생산 능력이 한 250만 대 정도 될 거다라고 업계에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는 보통 50에서 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면 추가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가파른 속도가 계속된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대를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생산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20에서 25%를 그렇죠.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한 80% 정도의 수요가 테슬라 외의 업체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전히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는데 80%가 테슬라 외에 있다라고 보면 여기서 창출될 수 있는 기회도 만만치 않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전기차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었지만 그 배터리 쪽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원님께서 딱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번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